안녕하십니까. 자연체질건강TV 변호시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제내경에 근거해서 체질분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아프면서 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대학병원이나 기타 병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황제내경에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약을 많이 먹게 되면 한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른 쪽은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음과 양이 있습니다. 우주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음과 양이 있고 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은 한쪽으로 돌아가고 음은 강한 장보가 약한 장보를 극을한다. 다시 말하면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져서 병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할 때 우리 장보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자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안 죽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잘 관리만 한다면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물론 머리가 빠지고 눈이 좀 안 보이고 난청과 이명이 오고 이빨이 빠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늙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장보는 균형만 맞추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무릎 허리도 장보가 잘 맞춰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합니다. 양이 무엇이고 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죠. 담낭, 그리고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부, 이렇게 양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음으로는 안쪽으로 보면 빨간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심포, 이렇게 해서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바깥으로 도는 것은 상생을 하는 것이고 안으로 도는 것은 극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극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상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목형을 보겠습니다. 목형은 얼굴 모양의 길고
좁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목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표 나와 있는 것처럼 목형 간장 담낭이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장 담낭이 건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장과 위, 폐, 대장은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목형도 간장 담낭이 좋아서 뭐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옛날에 농번시대에 밭에서 노랫 일할 때 상당히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약한 장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을 많이 먹게 되면 땅에서 나오는 매운맛 있지 않을까요? 뭐 생강초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율무라든지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평상시 많이 드시면 이제 그 담낭과 간장이 위 즉 단맛을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약한 장분을 올려주고 강한 장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화형을 보겠습니다. 화형은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한 사람이 화형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대체적으로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화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화형 체질은 심장 소장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한 장부는 폐, 대장이 약하게 태어나고 신장 방광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형은 불화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물한테는 불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먹는 물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신장은 짠맛에 해당하는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종류를 많이 드시면 균형을 맞춰서 불같은 성격이 좀 가라앉으면서 균형을 맞추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형을 보겠습니다. 토형은 얼굴이 곰과 같이 동그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형은 믿음이 좋고요, 신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비장과 위장 건강하지만 신장, 방광, 간장, 담낭이 약하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종류,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드시면서 신맛, 땅에서 나오는 신맛을 많이 드실 때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균형이 맞추게 되면 계속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또 균형을 맞춰서 나가다 보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그 약점이 놓여 있을 때 병이 나거든요. 그럴 때 또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토가 약했을 때, 다시 말하면 비장과 위장, 췌장이 약한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에서 이제 위를 공격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입술이라든지 배라든지 유방이라든지 허벅지, 무릎 이런 것이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여자들 가슴도 유방암이 요즘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잘 장부를 균형을 맞추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금형을 보겠습니다. 금형은 폐대장이 건강합니다. 얼굴이 네모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대장이 건강하고 간장 담낭, 심장 소장이 약한 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형은 세금자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쇠, 우리 몸의 쇠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 근데 쇠는 많은 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뇌가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쇠를 녹이는 것이 뭐예요? 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쇠가 너무 강하게 되면 간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나무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계속 전제하면 나무가 조그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간암이나 이제 간경병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장과 소장이 되는 음식, 쓴맛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금즉 대장이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공격을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보면, 수영은 신장방광이 건강하며 심장과 소장, 비장, 위장이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턱이 넓고 이마가 좁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연구원이 많이 있어요. 연구원.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게 펀펀하게 생기면서 앉아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연구원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이제 발달된 거는 이제 생식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소장과 위장과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쓴맛과 단맛을 균형 있게 맞춰 먹을 때 이런 사람도 병이 오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만약에 신장방광이 약한 사람들이 오는 병은 뭘까요? 귀, 청력이 떨어집니다. 이명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현찮습니다. 잘 빠지고 또 뼈가 문제가 생깁니다. 골수가 문제가 생기죠. 머리털 이런 것이 잘 빠질 수가 있고요. 힘줄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식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허리, 발목, 정강이가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부족할 때? 바로 수가 부족할 때. 이게 수가 부족하다는 건 신장방광이 약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체질에 맞게 균형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체질을 잘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화형은 장부와 대소와 무관한 그런 장부입니다. 상화형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상화는 이제 눈 옆에 미름골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화형인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관리, 그러니까 포식만 하지 않고 아주 적당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드문데요. 한국의 평균을 보면 몇십 명이 하나 나올지 말지 하는 그런 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표준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계란형이 되겠습니다. 계란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화형이나 계란형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모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화가 부족할 때 오는 병이 뭐예요? 여기 보면 느낌, 얼굴 표정, 또 인파가 잘 뭉치고 기도가 있어요. 폐로 들어가는 기도가 잘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서 식도로 내려가는데 식도가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신경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천장 안에 편도선이 있잖아요. 편도선이 잘 붓습니다. 편도선이 붓게 되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아프고 떨립니다. 어깨 관절이 생기고요. 이렇게 상화가 부족할 때 오는 질병,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은 떫은 것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동물은 뭘까요? 다람쥐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부드러운 동물은 원숭이인데, 다람쥐는 일평생 떫은 것만 먹어요. 도토리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드럽죠. 다람쥐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의 수명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원숭이는 또 뭘 많이 먹습니까? 바나나 종류 같은 거 이게 많이 먹거든요. 밤 같은 것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원숭이도 상당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화가 좋으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마음도 부드럽고 또 마음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상화는 도토리가 있고요. 도토리 묵 있죠. 도토리 묵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해충 있죠. 해충. 음식을 야채를 많이 먹고 날 것으로 생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해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도토리 묵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화가.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또 고사리라든지 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상화가 좋아져요. 그래서 평상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간이 태어날 때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형, 체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목형에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병이 안 나고 살아가는 방법, 이러한 점들을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